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재물은 문 앞에 서 있다. 삶이 끝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 돈의 인연은 가장 먼저 움직인다. 사람들은 재물운이 좋을 때를 착각한다. 웃음이 많고 일이 잘 풀릴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다르다. 재물은 편안한 자리에서 오지 않는다. 재물은 반드시 흔들림의 끝자락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첫 번째 강력한 징조는 사람 인연이 무너지는 때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멀어지고 믿었던 관계가 이유 없이 끊어진다. 서운함이 쌓이고 억울함이 마음을 파고든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버림이 아니다. 재물을 맡고 있던 인연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다. 사람 인연이 지나치게 많으면 재물은 들어오지 못한다. 말이 많고 부탁이 많고 감정이 소모되면 돈은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삶은 먼저 관계를 정리한다. 아프게, 냉정하게, 돌이킬 수 없게. 이 과정을 지나면 남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 되어야 재물이 담긴다. 두 번째 징조는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믿음이 깨진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생각이 무너진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생긴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재물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돈은 생각이 바뀐 사람에게만 흐른다. 이전의 생각으로는 이전의 삶만 반복된다. 삶이 일부러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생각을 갈아엎기 위해서다. 세 번째 징조는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이 멈추는 시기다. 일도 멈추고 운도 멈추고 길도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를 실패라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 삶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밭을 갈기 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겉으로는 황폐하지만 땅 속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나간다. 이 시기에 조급해하지 않는 자, 이 시기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자, 이 시기에 마음을 무너지게 두지 않는 자에게 재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지금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천문은 열렸다. 이 법문을 가볍게 듣지 말라. 삶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 알아차리는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한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돈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 삶이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일 때 재물은 반대로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 강력한 징조는 이상하리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다.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 왜 세상은 불공평한지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울분이 끓어오른다. 이 분노를 나쁘게 보지 말라. 이 분노는 욕심이 아니라 각성의 불씨다. 오랫동안 가난한 흐름에 묶여있던 사람은 순종에 익숙해져 있다.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는 것만 배운다. 그러나 재물은 순종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재물은 자기 삶을 다시 쥐려는 마음을 알아본다. 그래서 삶은 일부러 분노를 끌어올린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전과 같은 삶은 끝났다는 신호다. 두 번째 징조의 핵심은 여기 있다. 분노 속에서 선택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분노는 독이 된다. 그러나 선택을 하면 분노는 연료가 된다.
작은 선택이면 충분하다. 사람을 끊는 선택, 돈 쓰는 방식을 바꾸는 선택, 하루의 시간을 다르게 쓰는 선택. 이 작은 변화가 재물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상하게도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든다. 사람 모임이 귀찮아지고 말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 마음의 문을 닫는 과정이다. 재물은 소란한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조용해진 사람에게,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사람에게 붙는다. 지금 이유 없는 분노가 올라온다면, 지금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지금 더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이미 두 번째 문은 열렸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분노는 상처로 남고, 붙잡으면 분노는 재물이 된다. 삶이 당신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재물의 그림자가 겹치는 시점이다. 세 번째 징조는 가장 무섭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신호 앞에서 도망친다. 그러나 이 징조를 통과한 사람만이 다시는 가난한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 번째 강력한 징조는 자존이 바닥까지 무너지는 경험이다.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된다. 과거의 성취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미래를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 이 시기를 실패라 부르지 말라.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껍질이 벗겨지는 시간이다. 사람은 자존이라는 껍질을 쓰고 산다. 체면, 이미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 이 껍질이 두꺼울수록 재물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재물은 가짜 자존을 싫어한다. 그래서 삶은 그것을 강제로 부순다. 이때 마음속에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 올라온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 나만 뒤처졌다는 생각. 여기서 스스로를 미워하면 추락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재물의 문은 완전히 열린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실천은 단 하나다.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다. 잘난 척을 멈추고 비교를 끊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다. 말이 더 줄어들고 남을 평가하지 않게 되고 작은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때 들어오는 기회는 처음엔 보잘것없다. 그러나 이 기회는 재물의 씨앗이다. 큰 돈은 언제나 작은 기회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지금 자존이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도망치지 말라. 이 지점이 바로 세 번째 문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삶이 판을 다시 짜는 순간이다. 이때를 모르면 인생은 추락이라 부르고 알아차리면 이것을 전환이라 부른다. 사람 인연이 끊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존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동시에 겹치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는 우연이 아니다. 삶이 일부러 한 번에 밀어붙이는 구간이다. 왜 한꺼번에 오느냐? 조금씩 흔들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아프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삶은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다. 사방을 막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치운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선택한다. 술에 기대고 사람 탓을 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주저앉는다. 이 선택을 하면 재물은 완전히 등을 돌린다. 그러나 극소수는 다른 선택을 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시간에 자기 삶을 처음으로 책임지기 시작한다. 핑계를 끊고 불평을 멈추고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결정적 변화가 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더 벌 궁리보다 세지 않게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 크게 한 방을 노리기보다 작은 흐름을 붙잡기 시작한다. 재물은 이 변화를 정확히 알아본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이상할 정도로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가 겹친다. 그러나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조급함이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흐름은 다시 끊긴다. 재물은 쫓기는 마음을 싫어한다. 지금 이 세 징조가 동시에 겹쳐 있다면 도망치지 말라. 이 구간을 통과하면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운이 막 풀리려는 순간 사람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다. 전환의 시기에 반드시 끊어야 할 한 가지는 불쌍한 자기 연민이다.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늘 피해자였다는 이야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반복된 독백. 이 마음을 붙잡는 순간 재물의 흐름은 다시 말라붙는다. 삶이 바닥까지 밀어붙인 이유는 불쌍해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다시 세우라고 그런 것이다. 연민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교묘한 족쇄다. 이 시기에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계속 설명하는 길이다. 왜 그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끝없이 말하며 제자리에 머문다. 다른 하나는 설명을 멈추고 조용히 행동을 바꾸는 길이다. 재물은 말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재물은 설명을 줄이고 움직임을 늘린 사람에게 붙는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실천이 있다. 하루에 하나 아주 사소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끝내고 핑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작디 작은 책임이 무너진 삶의 기둥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이때 신기한 변화가 생긴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 기회가 말을 걸고 돈의 흐름이 스치기 시작한다. 재물은 강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연민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간다. 지금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불쌍히 만들고 있다면 그 마음을 지금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끊는 순간 다음 문이 열린다. 조용해질수록 가까워진다. 요란해질수록 멀어진다. 재물의 문 앞에서는 언제나 삶이 낮은 소리를 낸다. 재물운이 터지기 직전 삶에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난다. 눈에 띄지 않아 모두가 지나치지만 이 징조를 알아본 사람만이 문을 연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생활이 이상할 정도로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화려한 욕심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소비가 귀찮아진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이 눈에 거슬리고 조용한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이 단순함은 가난의 신호가 아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다. 가득 찬 곳에는 더 담기지 않는다. 두 번째 변화는 말보다 관찰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사람의 말보다 행동이 보이고 기회의 겉모습보다 속이 보인다. 이 시기에는 누가 떠들고 있는지보다 누가 묵묵히 움직이는지가 눈에 들어온다. 재물은 이 눈을 가진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쓸모없는 조언은 줄고 실제 도움이 되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세 번째 변화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을 죽이지 않고 시간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쉴 때는 쉰다. 이 균형이 생기는 순간 삶은 안정된 흐름을 갖기 시작한다. 이 안정감이 바로 재물이 가장 좋아하는 기운이다. 불안한 마음에는 돈이 머물지 못한다. 이 시기를 지나면 작은 돈의 흐름이 먼저 들어온다. 부업 같은 기회, 작은 계약, 우연 같은 제안. 이것을 하찮게 보면 흐름은 끊기고 소중히 다루면 길은 열린다. 지금 삶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지금 욕심이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작은 기회가 스치고 있다면 이미 폭발 직전이다. 문 앞까지 와놓고 스스로 문을 닫는 사람이 가장 많다. 재물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의 손짓 하나에 돌아선다. 이 시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행동은 조급한 증명이다. 갑자기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 욕망,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 이 조급함이 고개를 드는 순간 흐름은 깨진다. 재물은 소리를 싫어한다. 특히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스스로를 과시하는 소리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이때 사람은 말이 늘고 계획을 떠벌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앞당겨 말한다. 이 행동이 바로 재물을 밀어내는 손짓이다. 삶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주었다. 관계가 정리되었고 마음이 낮아졌고 생활이 단순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무게다. 무게란 무엇인가? 결과를 말하지 않고 과정을 견디는 힘이다. 남이 몰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내는 힘이다. 아무 반응이 없어도 같은 자리에 다시 앉는 힘이다. 이 시기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지 말라. 잃었던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과거의 자리를 복구하려 들지 말라. 재물은 과거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지 않다. 항상 앞으로만 흐른다. 지금 해야 할 실천은 단순하다. 하루의 성과를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안으로 쌓아두는 것이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라. 보여주지 말고 다져라. 재물은 준비된 자에게 소리 없이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온 뒤에야 세상은 결과를 본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 그날이 바로 판이 갈리는 날이다. 폭발은 늘 조용하다. 소리 없이, 예고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일어난다. 재물의 흐름이 실제로 터지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환호도 없고 드라마 같은 반전도 없다. 대신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타난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신이다. 큰 기회가 왔는데 심장이 요동치지 않는다. 큰 돈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흥분하지 않는다. 이때 사람은 착각한다. 이 정도면 별것 아니라고. 그러나 바로 이 무심함이 재물의 흐름이 몸에 붙었다는 증거다. 이전의 사람은 작은 돈에도 감정이 흔들렸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설렜다가 무너졌다. 그러나 이 시점의 사람은 다르다. 돈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 흐름으로 본다. 그래서 재물은 이때부터 머무르기 시작한다.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이 아니라 자리를 잡는 동반자가 된다. 이 장면에서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타인의 성공이 더 이상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투도 줄고 비교도 약해진다. 왜냐하면 자기 흐름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이때 기회는 반드시
노동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온다. 귀찮고 반복적이고 처음엔 돈이 안 되는 일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나친다. 그러나 이 일을 붙잡은 사람만이 이후에 문을 연다. 이 시기에 중요한 실천은 하나다. 작아 보여도 끊기지 않는 흐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번에 크게 벌려 하지 말고 매일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택하라. 재물은 폭탄이 아니라 강물이다. 쌓이지 않고 흐를 때 커진다. 지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면, 지금 큰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반복되는 일이 눈에 들어온다면 이미 터졌다. 아직 숫자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돈이 들어오는 것과 돈이 머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많은 사람은 한 번의 기회로 끝난다. 왜냐하면 마지막 관문에서 반드시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재물운을 평생 흐르게 하는 마지막 관문은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다.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올라가려 한다. 말이 많아지고 충고를 하고 싶어지고 자기 방식을 증명하려 든다. 이 순간 재물은 발걸음을 늦춘다. 재물은 낮은 곳을 좋아한다. 이미 내려온 사람에게만 다시 올라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삶은 일부러 시험한다. 잘 되기 시작할 때 더 겸손해질 수 있는지를 본다. 이 관문에서 해야 할 실천은 명확하다. 공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사람 덕분이라 인정하고, 상황 덕분이라 받아들이는 것. 이 태도가 흐름을 잠근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또 하나의 실천이 있다.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나눔을 만드는 것이다. 크지 않아도 된다. 정기적이고 조용하고 티나지 않게. 이 나눔이 재물의 출구를 만든다. 출구가 있어야 돈은 들어온다. 이 단계에 이르면 돈을 두려워하지도 떠받들지도 않게 된다. 그저 다루는 대상이 된다. 이때부터 재물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미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금 조금 숨이 트이고 있다면, 지금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다시 높아지려 한다면 바로 여기다. 이 관문을 넘느냐가 평생을 가른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제야 시작된다. 재물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분노하고 자존이 깨지고 생활이 단순해지고 조급함이 사라지고 작은 흐름이 붙고 겸손이 남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섰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 재물은 외부에 있지 않다. 재물은 태도다. 돈이 안 되는 시기에는 사람이 흔들리고 돈이 흐르기 시작하면 사람이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이 바로 재물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의 길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었다. 많이 가지는 길도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자리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재물을 쫓지 않는다. 재물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지켜야 할 태도를 지킨다. 이 단순함 속에서 돈은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 기억하라. 재물은 고생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재물은 사람이 바뀌었을 때 따라오는 결과다. 오늘 마음을 낮추고, 오늘 책임을 지고, 오늘 욕심을 줄였다면 이미 충분하다. 그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흐름이 된다. 이 법문이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두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만 계속 가라. 재물은
그 길 위에 이미 와 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법문을 다시 떠올리기 바란다. 재물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순간 안에서 열린다. 오늘 마음을 지키고 오늘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